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문제는 백준 1799번 비숍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엔퀸처럼 체스판에서 이제 동작하는 녀석인데요. 대충 생각하면 엔퀸처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시간 초과에 빠지는 그런 문제예요. 왜 시간 초과에 빠지는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살펴볼게요. 서양 장기인 체스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숍이라는 녀석이 있대요. 그림 1과 같은 정사각형 체스판 위에 B라고 표시된 곳에 비숍이 있을 때, 여기에 비숍이 있을 때, 비숍은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서 0으로 표시된 곳에 칸에 있는 다른 말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런 녀석들, 대각선 방향에 있는 녀석들은 공격할 수 있네요. 상하 좌우는 안 되고. 그런데 체스판 위에는 비숍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모든 곳에 다 비숍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그림 위에서 체스판에 색칠된 부분은 비숍을 놓을 수 없다고 하자. 이와 같이 체스판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을 수 없도록 하면서 비숍을 놓을 수 있다면 그림 3과 같이 최대 7개의 비숍을 놓을 수 있다. 아무데도 안 걸리나 보죠? 이렇게? 안 걸리나 봐요. 대각선 이쪽으로도 안 걸리나 봐요. 색칠된 부분에는 비숍을 놓을 수 없지만 지나갈 수는 있다. 정사각형 체스판은 한 변에 놓인 칸의 개수를 체스판의 크기라고 한다. 체스판의 크기와 체스판 각 칸에 비숍을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잡을 수 없는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비숍의 최대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첫째 줄에 체스판의 크기가 주어진다. 체스판의 크기는 10 이하의 정수이다. 체스판의 크기는 10 이하의 자연수이다. 둘째 줄부터 아래의 예와 같이 체스판 각 칸에 비숍을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체스판 한 줄에 체스판 한 줄 단위로 한 줄씩 주어진다. 비숍을 놓을 수 있는 곳에는 1, 비숍을 놓을 수 없는 곳에는 0. 비숍을 놓을 수 있는 곳에는 1, 비숍을 놓을 수 없는 곳에는 0이 빈칸을 사이에 두고 주어진다. 첫째 줄에 주어진 체스판 위에 놓을 수 있는 비숍의 최대 개수를 출력한다. 그래서 이런 데 이제 비숍을 놔볼 수 있는 거죠. 놔볼 수 있고, 놔볼 수 있고, 놔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비숍을 놓을 수 있지만 위에 1번에 놨다면 대각선으로 벌리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자, 이 녀석이 왜 시간 초과가 발생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죠. 사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택해는 여러분이 쉽게 통과를 하시더라도 내부적으로 아마 채점을 돌려보면 시간 초과가 발생할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그냥 2x2짜리의 그런 체스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이 다 1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 비숍을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비숍을 놓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자, 제일 처음 여기다가 비숍을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비숍을 놓지 않을 수도 있죠. 1이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냐면 2개예요. true, false죠. true, false. true, false인 상황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가로 쪽으로 n개, 세로 쪽으로도 n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2, 여기서 발생하는 케이스 2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 2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 2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총 2의 n의 n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이 최대 얼마라고 했어요?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 복잡도가 2의 10 곱하기 10이어서 2의 100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건 우리가 계산 못하죠. 5, 2의 n의 제곱이라니. 자, 그런데 우리가 체스판의 특성과 비숍의 특성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시간 복잡도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체스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체스판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3개짜리로 볼까요? 체스판 혹시 기억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체스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숍이라는 것도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비숍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동작을 하죠. 즉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칸은 옆에 있는 칸 있죠. 이 칸은 옆에 있는 이 비숍과는 절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숍을 여기다 놓고 움직여 보려고 해도 이 녀석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 빗금쳐진 것과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런 체스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가로가 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n개를 다 고려해 볼 필요는 없었던 거죠. 사실 여기다가 비숍을 넣을 수 있었을 때 이쪽에다가 비숍을 내가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서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스판을 검정색과 흰색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5에 2에 2분의 n에 곱하기 2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얼마가 돼요? 5에 2에 맥스 n이 10이라고 했을 때 맥스 25승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흰색 하나 검정색 하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5에 2에 25승에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한 6,700만 정도? 네, 6,700만 정도의 횟수가 발생을 해요. 즉 1억 이하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이 케이스로만 착안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나눠서 가자. 자, 흰색 공과 검정색 공으로 나눠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조심할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스판이 있습니다. 먼저 자, 흰색 비숍이 흰색 칸에다가 내가 비숍을 놨다 라고 생각해 보면 자, 로우가 0일 때 컬럼이 0이죠 현재. 그리고 이 칸은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한 칸 건너뛰어서 자, 여기다가 또 놔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역칸은 필요 없고 한 칸 더 이제 건너뛰어서 가볼 건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다음 줄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로가 이제 1이 될 겁니다. 자, 로가 1이 되면 그 녀석이 이제 어디다가 놓을 수 있나요? 그 줄에서는 여기다가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작하는 컬럼이 이제 0이 아니라 1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칸 건너서 여기다가 놔볼 수 있을 거고 또 다음 갔더니 없네?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1위로 가야죠.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로우 2는 컬럼이 다시 0이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시작하는 위치가 달라지네요. 요거 하나 고민해야 되겠군요. 검정색도 마찬가지겠죠. 검정색에 내가 놓는다고 했을 때, 네, 검정색에 놓는다고 했을 때도 이때는 로우가 0이면 그때는 컬럼이 오히려 1이네요. 로우가 1이면 컬럼이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이 바뀔 때마다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컬럼의 위치가 변경된다 라는 거 하나 조심해야 되겠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는 백트래킹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겠죠. 가지치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자, 여기다 놓고 상관없죠. 그리고 다음에 여기다가 놔볼 텐데, 이 놓고 나서 여기에 놨을 때 그 밑으로 어마어마한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어떻더라? 여기다 놓는 것은 대각선으로 다른 비숍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이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을 놨을 때 내가 이 자리에다가 돌을 놓는 게 유망한 작업인가? 네, is promising 한번 체크해보고 promising 하지 않다면 밑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이용해서 다시 백트래킹, 뒤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는 것부터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솔루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솔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을 모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스트링 빌더 선언되어 있고요. answer라는 녀석이 있는데 1차원 배열이에요. 정답을 출력하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체스판을 흰 칸하고 검정 칸하고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answer의 0번째는 answer 0번째는 흰 칸, 그리고 answer의 1번째에는 검정색 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정답을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출력할 것은 두 개를 더해서 출력하겠죠. 지도의 크기가 있고요. 지도, 그리고 그 지점을 방문했는지 표시할 배열입니다. 그리고 버퍼드 리더이고요. 그리고 크기 입력받고 맵과 비지티드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을 받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FS 탐색을 하는데 어떤 로에서 어떤 컬럼, 그리고 이거는 경우수, 가지수, 맨 뒤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타입이죠. 이제 타입. 그래서 흰 칸이냐 검정 칸이냐, 거기에 대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DFS가 각각 돌면서 이제 흰 칸에 대해서 검정 칸에 대해서 각각 탐색을 했을 거고, 최종적으로 그 answer 배열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합해서 출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DFS가 역시 핵심이겠죠. DFS로 가보겠습니다. DFS에서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컬럼에 몇 번째 개수, 그리고 타입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컬럼을 계속 증가해 가면서 작업을 해볼 건데, 컬럼이 어떤 경계를 넘어가면 컬럼이 쭉 있다가 컬럼이 오다가 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줄을 바꾼다 그랬죠. 다음 줄로 갈 거고, 다음 줄로 와서 내가 어떤 컬럼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타입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컬럼이 n보다 크다면 줄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로우는 로 플러스 1로 갈 겁니다. 잘못 썼네요. 자, 흰색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볼 거예요. 짝수 번째인 경우에는 0, 그리고 홀수 번째인 경우에는 1부터 가볼게요.
그래서 타입이 W라면 자, 컬럼은 어디로 돼야 된다? 자, 로우를 2로 모듈러스 연산해서 나머지가 0이면 즉 짝수인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부터 시작해라.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블랙인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죠. 예, 짝수인 경우에는 1부터, 홀수인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해라. 자, 이렇게 컬럼의 위치가 이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행과 열을 바꿔가면서 탐색을 하다가 마지막 줄에 왔어요. 마지막 줄에 다 왔다는 것은 이제 다 놔봤다는 거죠. 놔봤기 때문에 답을 출력하면 되는데 이때도 역시 타입이 흰색이냐 또는 검정색이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래서 만약에 로우가 n이 됐다면 끝까지 왔으니까 이건 솔루션인데 출력해 볼 건데 만약에 타입이 w다 라고 하면 ans의 0번째에다가 횟수를 저장해 주는데 우리 최대값을 구해줘야죠. 최대값.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최대값하고 내가 지금 탐색하면서 가져온 최대값 두 개를 비교해서 넣어주면 되겠고 ans의 1번째에다가는 이제 얘는 검정색일 경우죠. 네, 검정색일 경우에도 역시 검정색에 대한 횟수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0번째에 넣어주거나 1번째에 넣어주거나 요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죠. 이제 탐색을 우리가 계속 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탐색을 해가는 경우는 우리가 지도 모든 곳에다가 다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도에 있는 값이 맵에 있는 값이 1인 경우에만 갈 수 있다 그랬죠? 1인 경우에는 visited의 로우와 컬럼을 true라고 표시하고 가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잖아요. 1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다 꼭 놔야 되는 건 아니고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어요. 한번 놓고 가보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놓은 척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지점에다가 내가 한번 놔봅니다. 놔보고 is promising 내가 거기에다가 놓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promising 하다는 것은 뭐였었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어떤 지점에다가 비숍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대각선 위쪽으로 이런 쪽으로 다른 비숍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 보면 돼요. 나보다 위쪽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이렇게 여기 한 칸, 이렇게는 두 칸, 이렇게 칸을 늘려가면서 어때요? 컬럼을 좌우로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컬럼 이쪽도 있으니까 좌우로 가면서 이 값과 이 값을 경계해서 이렇게 되는 곳에서 다른 비숍이 있으면 안 되겠다. 비숍이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주고 있냐면 비숍이 있냐 없냐는 우리가 방문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visited라는 곳 이것이 지금 비숍 놓기죠. 비숍 놓기. 그래서 visited한테 물어보면 비숍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s promising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냐면 자, is promising 함수가 밑에 선언이 되어 있네요. 자, current row와 current column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정 컬럼 정보, 좌표 정보를 받아서 자, current row 빼기 1 자, current row 빼기 1 여기서부터 좀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위까지 쭉 보는 거죠. 현재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내 위쪽에 있나 보자. 그리고 t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t라는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 내가 이렇게 한 칸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칸 확인해 볼 거죠. 또 세 칸 확인해 볼 거고. 그래서 일씩 쭉 증가하면서 범위를 늘려가는 변수예요. 그래서 row는 어떻게 되는 거냐? current row 빼기 1부터 0보다 클 때까지. 그리고 t는 1부터 해서 쭉 증가하면 될 것 같아요. row는 일씩 빼주고. 그래서 current column 빼기 t가 0보다 크다면 이거는 이제 범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이고 이게 바로 뭐죠? current column 빼기니까 요 한 칸 가는 거잖아요. 여기 이 지점에서 내가 누구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요 지점을 확인해야 되죠. 이 지점. 그래서 visited의 row의 current column의 빼기 t가 바로 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배열에서 여기를 가기 위한 범위 체크가 바로 요 요소입니다. 범위 체크예요. 자, 그 값이 체크드거나 true거나 또는 오른쪽도 봐야죠. 오른쪽. current column plus t. current column plus t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있죠. 그게 n보다 작다면. 그래서 얘도 이제 뭐예요? 범위 체크예요. 범위 체크. 그리고 visited의 row와 해당하는 컬럼 좌표가 있다면, true라면. true는 뭐다? 거기 이미 다른 비숍이 점유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return false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다면 true가 리턴이 됐을 거고, 만약에 true가 리턴이 됐다면 그 지점에다가는 비숍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다음 지점으로 가야 되겠네요. 다음 지점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칸씩 가는 거 아니죠. 두 칸씩 이동하기로 했고, 방금 비숍을 한 마리 놨으니까 카운트는 1 증가해 줘야 되겠죠. 타입은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비숍을 놓을 수 있었던 거지 꼭 놔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비숍을 안 놓은 척 해봅니다. 방금 비숍을 놨었다면 안 놓은 척 해보고, 그리고 다음 기회 다음 컬럼에다 이제 놔봐야겠죠. 이때도 역시 다음 컬럼이니까 우리가 두 칸씩 전진하기로 했고, 이때는 안 놨으니까 카운트는 그냥 유지되면 되겠죠. 그래서 소스 코드는 간단하지만은 제일 처음에 이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시간 초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그 테스트 케이스가, 이런 테스트 케이스가 여기는 9개까지밖에 없긴 하지만 맥스 10개까지 갈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지점에다 다 비숍을 넣을 수 있는 게 이게 아주 최악의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비숍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